자, 여러분 오늘 고혈압과 저혈압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는 많고 주변에 저혈압 환자는 많지 않은데요. 그 고혈압에 비해서 저혈압이 훨씬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경중을 따지자면 농약과 양잿물 중에 어떤 것이 더 몸에 해로우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약과 양잿물처럼 사실 둘 다 몸에 많이 해로운 거죠. 그런데 그 혈압이 생기는 원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은 원인이 있는데 일단 뭐 혈관 내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외에도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척추의 문제입니다. 척추가 틀어짐으로써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요. 척추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란 선 보이시죠? 이 노란 선이 바로 저기 신경인데요. 안에 보면 그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꼬리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척수액이죠. 척수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뇌까지 들어갑니다. 뇌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머리의 무게가 4kg고 이것이 짓누르고 있고 장골릉이 이 장골을 치받치게 이렇게 걷거나 뛰면 치받치기 때문에 여기서 짓누르고 여기서 치받치니까 이 척추가 이렇게 짜부러진다고 했죠. 짜부러지고 틀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그 척수의 길이는 일정한데 이것이 틀어지면서 이 척수를 같이 잡아 당겨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CPU인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불량배가 한 명이 자신의 뒷목을 잡고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고 무섭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뇌에 자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의 문제는 절대 그래서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틀어지면 몸 전체에 압력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혈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여름에 정원에 물을 줄 때 밖에가 뜨거우니까 그때 호스를 잡고 물을 주면 아주 호스가 말랑말랑하죠. 햇볕에 의해서 달궈졌기 때문에. 근데 그 호스를 한겨울에 깜빡 잊고 들여놓지 않고 밖에 내놓으면 물이 얼게 되죠. 그러면서 잘못해서 밟으면 바스락 깨져버립니다. 똑같이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이 차게 되면 딱딱해져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노폐물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죽상동맥경화라고 해서 그 안에 그 죽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걸쭉하게 혈액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혈관벽도 두껍게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보통 위주로 얘기를 해서 뭐 혈관 청소하는 거, 혈관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전부 약들로 나와 있고 그런데요. 사실 그런 걸로는 1%나 해결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갔다가 정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딱 뿜어가지고 사지 말단으로 또는 머리로 발로 가서 이 각각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각 세포에 그 36.5도의 온도와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맥을 타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여기를 재죠. 상박을 재단 말이죠. 상박을 재는데 문제는 혈압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저혈압 환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혈압이면서 저혈압이다. 남자이면서 여자다. 뭐 그런 얘기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따지면 이 동맥이 지나가는 상박 부위는 고혈압이 나오지만 이 말단 부위, 모세혈관이 있는 부위, 요 끝부분은 저혈압이 걸려요. 혈압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지만 끝에는 저혈압이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과도 좀 다른 의견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압과 고혈압은 사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사실 위험한 질병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도 같이 올 수 있어요. 항진증이 어느 순간 처음에 발병했다가
나중에 지나면 저하증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약들을 저하증과 항진증 약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저혈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혈압 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얼굴이 붉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상하는데 사실은 마른 비만인 사람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온 이티 같은 그런 사람들도 뱃속에 있는 내장지방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죽상동맥경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뭐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 중풍 이런 것도 유발되는데 이 혈관 내 노폐물이 낀 것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짜게 먹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짜게 먹는 것이 사실은 먹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말도 되고 옳지 않은 말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꽃소금이나 화학소금을 먹어서 그 우리가 소금 중에 천일염들은 다양한 그 무기질이 많거든요.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뭐 칼슘, 마그네슘 다 있는데 지금 우리 화학소금은 NaCl 요것만 딱 뽑아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서 국민 건강이 무지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들은 그 생리식염수인 0.9%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0.85나 0.8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병을 앓고 만성병인 사람일수록 그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짜게 먹어야 돼요. 대신 그런 화학소금을 먹으면 안 되고 천일염을 먹되 볶아서 먹거나 질 좋은 죽염을 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죽염과 천일염을 쓰셔야 돼요. 그것이 그런 걸 오래 먹어도 혈압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소금을 일단 먹는 걸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혈압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도 사람이 쓰러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란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게 피를 뿜어주는 압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압력이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사실 맞고요. 노인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움츠러들고 또 진액도 마르고 뻑뻑해지기 때문에 내부가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한 140, 80 정도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고혈압 환자로 보고 약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